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시장도 올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지 양시장 모두 빨갛게 물들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은 장 초반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8% 가까운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1조 4천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1.6% 강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장 변동성도 컸고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내년은 증권가에서 코스피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가운데 좋은 분위기 안에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호시장이 온다면 그런 시장 안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 잡아보셔야 될 텐데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종목 선별 방법부터 가격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올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양시장 모두 붉게 물들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자동차, 제약바이오 좀 강세 보이면서 굉장히 순조롭게 좋은 상승 곡선 만들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급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아랫단에서 종목군들이 반등을 주면서 굉장히 잘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왔었던 제약바이오나 자동차가 어쨌든 고금리가 끝나고 추후에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업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 추이를 계속해서 찾아볼 추적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마감이 됐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올해 연중 고점이 2668포인트였습니다. 연중 고점이 2668포인트.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1%도 아닌 자리죠. 0.5% 정도만 올라오게 되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잘하면 다음 주죠. 그러니까 2024년도 첫 거래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넘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다 보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4년도 1분기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라기보단 1월 달, 적어도 이제 1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마지막 거래일과 그 전 거래일에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1월 달이 상승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를 너무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매도하진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굉장히 잘 마감이 됐어요. 장 후반부에 코스닥도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피가 정말 잘 마감이 돼서 265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는 이제 코스피 쪽이 더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수급을 따질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코스피 쪽에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좀 적었는데 장 후반 기준으로는 거래대금도 좀 올라오면서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보면서 브리핑,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주식을 매매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드리고 있는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추세가 만들어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소개드렸었던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입니다. 바로 RFHIC라고 해서 시장에는 이제 5G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이 5G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배신을 했었던 업종인데 내년만큼은 이제 2024년도죠. 2024년도만큼은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오늘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땐 거의 7%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지금 체크가 돼요. 그래서 어제 소개드린 종목인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7% 정도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RFHIC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5G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찾아보셔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이어서 그런지 시세가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동아ST라고 하는 히든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어요. 근데 동아ST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수라인 위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대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동아ST 그리고 화면에는 이제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인데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동아이스티라든지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로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 두 종목이에요. 둘 다 수익이 났다라는, 둘 다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소개드린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뉴프렉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XR이라고 하죠. 확장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서 뭐 삼성이나 애플에서 이 확장현실 기기, XR 기기에 관련돼서 제2의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죠. 지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 2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지만 차트가 어느 정도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20%가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XR 기기에 대해서 독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FPCB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애플도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도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관련된 기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2024년도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GST라는 기업인데 15%가 올라왔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ASML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었어요.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사실 좀 테마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주가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어제 소개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뭐 RFHIC라는 기업이 좀 올라왔다는 얘기,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 두 종목이 있었는데 둘 다 올라왔다는 얘기, 그리고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도 두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은 15%, 그리고 앞서 보셨었던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20%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소개드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도 그 전주에 제가 가장 먼저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아이센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5%가 올라왔어요. 혈당 측정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혈당 측정기에 관련돼서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3주 동안 추천드렸었던,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특히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소개드린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다 올라왔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14일 날 소개드렸었던 다른 기업 중에서 인트론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는 이유, 물론 기업에 대한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재무 상태가 어떤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기업들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자리에서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매매하는 타점 자체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 앵커님께 잠깐 넘겼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제가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고르시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올라가는 고점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전문가님 두뇌는 슈퍼컴퓨터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슈퍼컴퓨터급 두뇌를 가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받아보시고요. 또 전문가님께서는 워낙 잠을 잘 주무시지 않잖아요. 글로벌 증시 요약까지 해주시기도 하니까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고요. 또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 이러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혼자서는 매매하기 두렵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고르신 종목들 워낙 전부 다 오르다 보니 리뷰할 종목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코리아 서키트까지 봤고요.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라온시큐어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이었는데 두 기업 다 10% 내외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송 말미
의미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 있죠. 사실 이 기업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기업이 뭔데 고수라인 위에 올라왔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소한 기업이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니고 미르라는 기업이었는데 애니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공략 브리핑을 해가지고 최대 상승률이 25% 정도가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2024년도에는 반드시 좀 잡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종목군들을 그렇게 잡아내는 데 있어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꿈비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딱 이제 한 달 전에 지난달 말에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공략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수하기가 어렵죠. 왜 이 주가가 빠질 것 같으니까 매수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시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RFHI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말고 제가 어제 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동국제약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잘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좀 화면이 크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처음에 올라오고 나서 하루, 이틀, 3일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급등에서 윗꼬리가 달렸죠. 하지만 고수라인 기준으로는 이탈 사인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탈 사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4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을 때 소개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도 맞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매매 타점을 잡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을 때에는 무언가 좋은 호재성 기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ABL 바이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 22일 날 소개를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더라도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ABL 바이오를 소개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30% 정도가 올라왔죠. 최근에는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엮여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시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 제가 처음 소개 드릴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었냐?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꽤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3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 매매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드림 CIS라는 기업 100% 이상 수익을 드렸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근접한 수익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익이 가장 크게 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인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잡히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게 뭔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된다면 제가 고수라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도 없이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오늘은 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많이 올라오던데 그건 뭐 정치 테마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투사와 관련돼서 대성창투라는 기업도 공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고 11월 달에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8번 정도 방송을 하는 거죠. 8번 방송을 하는데 제가 3번 정도나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이 기업 역시도 관심도가 덜했었던 기업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11월 초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인 제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마지막 거래일과
그 전 거래일, 그러니까 마지막 2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었다면 다음 연도 1월 달이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 기준으로는 한 해 빼고는 항상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시장이 좋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매매를 해보셔야 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5G 쪽과 연동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ESS라고 해서 전력 저장 장치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략을 하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고 나서는 며칠 있다가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공교롭지만 이 기술적인 매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 플로우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테크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종목들을 정말 많이 소개를 드리기도 했고 같은 종목을 계속 소개드리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소개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당연히 밀릴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손실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 손실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수하고 나서 어쨌든 수익 구간을 주고 빠지더라도 수익 구간을 주고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신다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혹시나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성향에 맞게 어느 정도 변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짧게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분명히 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드려보고요.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추세를 노려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대금도 봐야 되고요. 모멘텀, 업종, 시장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는 실제로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은 아무리 좋아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2,000 종목이 넘게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이 약 2,200 종목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데 굳이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종목이 고수라인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만 체크를 하시더라도 추후에 포트 변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라인은 테크니컬한 부분도 맞지만 이미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상승률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이런 종목들 고수라인 설정하시면 손쉽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내 HTS에 고수라인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히든 종목들 꾸준히 수익 나는 거 모두 지켜보셨을 텐데요.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계좌 속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 계좌 빨갛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매도 타이밍 잘 잡아서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과 고민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NF입니다. 매수가는 19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LNF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20만 4천 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수익권이 쉽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LNF가 20만 원 선까지 오면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게 통상 최근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올라서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럴 때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대에서 반등이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LNF가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에서는 LNF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양극재 쪽만 본다라고 한다면 LNF가 다른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수직 계열화가 좀 상대적으로 더뎠던 부분도 있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여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LNF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분석을 하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 전기차 쪽에 대한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팩트 체크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부분은 누구도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이 LNF뿐만 아니라 벨기에에도 유미코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양극재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극재 업체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전방 수요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가라는 게 분석하는 것대로 가지는 않아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기업이 적자고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황은 업황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LNF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단부에 선을 좀 그어놨는데 이 하단부 가격이 지금 18만 원이에요. 매수하신 가격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인데 손절가가 이제 1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LNF가 18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18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20만 4천 원이기 때문에 18만 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2만 4천 원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0% 넘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이탈하게 되면 2차 전지에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거나 혹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18만 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손절매의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강조를 드려보는데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좀 이상하죠? 제가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LNF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죠. 주가라는 게 어쨌든 수급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LNF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여기는 22만 5천 원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목표 주가는 제가 23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10% 조금 넘게 올라오는 건데 이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LNF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 업황과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을 만큼 주가 흐름에 대한 것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NF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거 상승하냐 하락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상승입니다. 상승이고 목표가는 일단 23만 원인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18만 원 이탈 시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 기업의 저가가 12만 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대비해서 지금 60%가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만 고려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잘 올라와서 수익 구간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수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목표가는 2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라고 다 똑같이 우르르 올라가던 상반기와는 다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기업은 어떤지에 따라 주가가 나뉘고 있는데요.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4년 올라가는 종목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매수가는 19,2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달 초에 소개해 주신 종목인데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17,850원에 마감을 했고요. 매수가가 다소 높다 보니 손실 구간이신데 추가 매수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뭐 상식을 뛰어넘는 변동성을 보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승과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런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입니다.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면 붙으려고 하고요. 너무 붙으면 또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밑에 있는 이격도, 밑에 있는 이평선들과의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업 자체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수익 전환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7,800원에서 매수가가 19,200원이라고 한다면 약 1,400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인데 약 8% 정도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충분히 저는 수익 구간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주가의 변동성 기준으로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대응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잠시 제가 화면을 크게 켜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 흐름상 16,000원대. 16,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17,800원에서 16,000원이면 딱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1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잘라내자. 근데 제가 항상 손절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정리드리다시피 이 기업에 대한 저의 의견은 상승입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잡아드리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자체도 15%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유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21,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뭐 3,200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3,200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1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주봉을 좀 띄워놨는데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좋죠. 이평선들을 전부 다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그 손절가인 1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5%의 비중은 저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CES가 있습니다. 이 CES 전에 시세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CES 이후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같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제 상황에서,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 수익 날 가능성, 수익 전환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트렉스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잡아주셨고요. 또 CES까지는 보유하시면서 대응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탁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한 해 마지막 두 거래일이 모두 상승 마감한다면 통계적으로 다음 해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르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서 행복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용하시는 고수라인 설정도 배워가시고요.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쉽게도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언제든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찜 종목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원자 현미경 관련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미세화에 따른 수혜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노란톡방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수익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목표가를 잡아주셨다고 하는데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전문가님? 네,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신데 방법 너무 궁금하고요. 비법이 너무 궁금하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능력까지는 없지만 이제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VI라고 하죠. 변동성 완화 장치까지는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략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VI 가격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소개드렸었던 매수 사인이 나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VI 가격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고 그런 것들을 수익으로 연결됐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노란톡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난 20일과 21일 날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치사한 부분도 있지만 고점으로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은 맞아요. 그래서 6%, 9%, 8% 이렇게 올라왔다고 적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쨌든 추세를 타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략을 한 이후에는 잠깐이라도 수익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난주에 소개드린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25%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 9%, 10%, 12%, 10%, 21%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대응만 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셨을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도 마이너스 종목은 하나도 없고요.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도 마이너스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지만 적어도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거기선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1월 22일 날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41%, 22%, 29% 여기 밑에 보시면 손실난 기업이 없죠. 뉴프렉스 26%, 화신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인 화신 같은 경우도 2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에 종목 상담을 했었던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16%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 당연히 제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 11월 9일까지 갔는데 11월 9일에 이제 손실 종목이 하나 있네요. 바로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이 손실이 좀 났어요. 근데 이거 외에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었던 기업 전부 다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좀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리딩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종목을 잡아드리지는 못해요.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10종목 이상 수익을 드렸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최근 종목 같은 경우는 신테카바이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급등이 나왔고요. 신테카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나서 이 역시 다음날에 급등이 나왔는데 10% 넘게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선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이런 인증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수익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좀 크게 잡아 드리려고.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 이상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11월 1일 두산 우선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26일 신테카 바이오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었던 부분이죠. 제가 12월 달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손실난 기업이 딱 한 종목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 외의 종목 10종목 이상이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익이 난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용이 들지 않아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수라인에 대한 안내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신테카 바이오 시장가로 전략 매도하고 수익 챙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숫자 7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이제 수익 보신 분들은 숫자 7을 눌러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시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장에 난무하고 있는 여러 정보 중에서 알짜 정보를 좀 선별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도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 현미경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도 사용이 될 겁니다. 어쨌든 모든 공정들이 미세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라든지 추후에 자동화 이쪽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EUV 관련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아주 강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밀렸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공략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부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리면 위에서 매물이 출회된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밀리다가 이 하단부에서 나오는 윗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매집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집봉 한번 나왔죠. 매집봉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의료기기 쪽에 대한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쪽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드림텍이라는 기업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가총액이 꽤 나오는 기업입니다. 7천억,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급등주는 좀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24, 그죠? 갤럭시 24에 AI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기능이 없었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AI 휴대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휴대폰 기능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로봇 쪽에 대한 부각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량한 기업이니까 이 드림텍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시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찜한 종목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앵커님께 넘겼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찜 종목을 오전에 고르신 경우 오후에 너무 올라버려서 방송에서 소개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하지만 오전에 전문가님과 미리 소통하실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아침에도 또 장중에도 방송 전에도 방송 후에도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시장을 보시는 견해가 넓으시니까요. 이러한 견해들,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 굉장히 고심해서 골라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자랑이니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고스란히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이 11월 1일과 2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은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봐도요. 누적 수익률로 거의 200%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달 전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 2달 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2달 후에는 이만큼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오늘 히든 종목은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시가총액보다 지금 수주 잔고가 거의 5배 정도가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전혀 이상함이 없겠죠. 저점대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제가 한국 무브넥스라는 기업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제2의 한국 무브넥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분석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LNF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흐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 굉장히 하단부에서 고스란히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리튬 가격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안 좋을 때 리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을 비싼 가격에서 매수해서 구입해서 지금 원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랠리,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도에 좋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 2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오늘은 히든 종목을 2종목이나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스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 상승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찜 종목인 파크 시스템스, 첨단 산업 미세화로 기대감 모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시총 대비 큰 수주로 앞으로의 횡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 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결과 수익이 안 난 종목을 찾기가 거의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략하셔서 전문가님과 같은 수익 얻어보실 수 있는데요. 2024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행복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24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